한 12년 정도 실제 엔지니어 회사에서 철도 계획을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도권의 여러 광역전철, 그다음에 전국적인 일반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직접 뭐 예타부터 뭐 계획,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까지, 그리고 그 이제 턴키라고 이제 시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도 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철도에 있어서 특히 역세권이나 철도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느낌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철도 빠꿈이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집값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던 게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뭐 시장의 정책적인 거에 대한 아주 반대급부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14, 15, 16 이때는 조금 만만히 상승했다라면 17, 18, 19, 20 작년 직전 4년 동안은 네. 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물건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들을 좀 반영해주는 가격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정책에 대한 뭐 불만이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아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있고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놓고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진 않고요. 올라야 돼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하죠. 좀 누르는 거. 이 누르는 작용에 대한 게 저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뭔가 좀 눌러주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집값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여는 줍니다. 일단은. 근데 14, 15, 16과 예. 17에서 21까지는 예, 예. 조금 이게 상승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의 영향이 어떤 물가 상승률에 의한 뭐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의 영향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보진 않아요. 제 관점에서, 제 견해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 앞에 5년 전에는요, 붕어빵이 1,000원에 4마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얼마 전 겨울까지만 해도 내려가서 보면 붕어빵 한 마리가 이제 2마리에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집도, 집도 부지나 이런 것들, 가격들도 분명 올랐고요. 땅값도 올랐고, 거기에 뭐 건축 재료비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고요. 모든 것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그러면 다 오르는데 부동산이 안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올라가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막 풍선으로 막 눌러서 서로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는 올라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수하게 제가 좀 수도권을 분석해 보면 최근 직전 4년 동안 이 책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놓고 보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고 왜 150%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해석이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50%씩은 다 올랐다. 수도권 중심으로. 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올라줘야 될 것들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게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상향이 기본이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를 예측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기본이다. 결국 뭐 물가도 올라가고 나라의 경제 성장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올라가는데 이제 안 올라가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그게 뭐 하락기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조정기는 분명히 있다. 부동산에도. 그 조정기가 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10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랐을 거고, 예년의 가격을 비교해봐도 항상 주기적인 또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늘 상승해 왔다. 그런 부분들은 깔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저금리에 대한 기조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그대로 현금이 많죠. 주변에 보면 집을 팔고 살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제가 보기엔 주변에 현금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부채가 심하지만 가계부채가 심하지만 한쪽은 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말 그대로 지금처럼 정말 상당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 강력한 규제만 아니라면 또 한 번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은 되게 많은데
뭐 하고 싶어도 명의도 없고 맞죠? 세금을 다 맞으니까 솔직히 다 못 들어가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양날의 상황들은 다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국채금리죠. 뭐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특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은행에 있는 신용담보금리도 좀 올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어도. 근데 그러한 기조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아무래도 그동안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진 않아도 분명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뭐 자산 솔직히 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강남에 좀 돈 있으신 자산가 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들만 봐도 부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불분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면 분명히 좀 위축은 될 거다라고 보여는 칩니다. 일단은 수요 공급에 대한 생각은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일단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당분간의 어떤 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는. 근데 이제 2015년 되면 서서히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시흥 광명지구가 나온 것처럼 15년부터 16, 17년까지는 좀 과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뭐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구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수요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이제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미리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년의 공급이 되더라도 23년, 24년쯤에는 그 위기감이 미리 좀 찾아올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약간 뭐 한 10년을 내다보면 뭐 2년까지는 그래도 뭐 견줄만 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시장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15년 이후부터는 공급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정장은 아닐 거다. 조정장은 아니고 뭐 어느 된 건 우상향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되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살짝 약간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올해는요. 저는 그냥 알곡과 쭉정이 그런 약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큼 들고 가실 거냐에 대한 거죠. 만약에 실거주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약간 좀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면 이거를 말 그대로 어떤 실거주 2년 뭐 아니면 3년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갖고 가시려면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분명 여기서도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얘기할 뭐 GTX나 이게 철도와 관련된 노선들 또는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이슈들이 좀 있는 곳들 아니면 또 이제 지역 단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도시나 신도시 주변 또는 뭐 산업단지 이런 데들이 분명히 호재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게 이전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저는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가격이 뭐 좀 올랐지만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또 개별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그런 지역들도 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좀 오른 것은 약간 숨고르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오른다라는 기조보다 알곡과 쭉정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 이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되거나 실제로 발표가 됐더라도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실행이. 뭐 GTX가 낮은다고 그러는데 실제 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뭐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전이 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 진행의 모습들이 보여줘야지 또 한번 이렇게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1년은 그렇게 보시고 아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런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괜찮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2013년 하반기나 14년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우려 부분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부담감. 25년? 예. 그때부터 좀 본격화 될 것 같거든요. 뭐 그 전부터도 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기. 그 이후에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어떤 공급에 대한 게 있지만 뭐 그거 이렇게 막 몇십만, 10만 가구, 10만, 30만 가구 한다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갑자기 다 위축되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단계별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입주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입주가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처럼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례와 검단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동탄 신도시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보면 말 그대로 빠른 데는 그냥 5년 안에 뭐 7년 안에 8년 안에 이렇게 입주가 됐지만 검단 신도시는 막 이제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지 조성하고 일부 단지만 진행을 하고 2단계, 3단계 구간은 이제 막 이제 부지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지는 좀 빠르고 어떤 단지는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냐면 시흥광명지구라는 게 후속적으로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3개 신도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공급에 대한 것들이. 뭐 말은 국토부가 뭐 하지만 어제 오늘 LH에 대한 그 내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계속 골치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의지는 있으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또는 뭐 장관의 어떤 교체나 다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어떤 사업 지구에서도 좀 빨리 되는 지구가 있고 그 빨리 되는 지구 안에서도 구역 섹터별로 뭐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위례가 이제 북위례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공사하고 막 분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지구 안에서도 섹터별로 좀 구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이지만 그게 뭐 5년 안에 그 물량이 다 공급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30년, 35년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게 수도권 전반의 공급에 아주 큰 영향에 이렇게 막 큰 느낌을 주지는 않을 거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뭐 솔직히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대선쯤, 그러니까 한 5년이 더 지난 대선쯤에는 뭔가 이 정책에 대한 너무 눌렀기 때문에 누른 거에 대한 뭔가 좀 규제 완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약간 하락 기조가 보이고 뭔가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불량 규제는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너무 좋은 장이었잖아요. 그 좋은 장에 놓쳤다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좀 놓쳤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 다음 장을 준비하셔라. 그 다음 장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장에 또 놓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시드머니. 그때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좀 시드머니,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뭐 실제 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그런 좀 준비된 그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5는 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갈 거라고 보시는 중간중간에 뭔가 풀어지겠죠. 그게 말 그대로 갑자기 5년 후에 확 풀어지는 건 아니죠. 규제가 하나씩 묶이는 것처럼 풀어지는 것도 하나씩 풀어지겠죠. 뭐 조정적을 조금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씩 완화해 준다거나 이게 왜냐하면 선거랑 항상 물려요. 지방선거가 있든 뭐 총선이 있든 대선이 있든 그 전후로 시장이 좀 조정이 되거나 좀 안정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지금 어떤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역세권도 전문이지만 원래 이제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이제 경매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1010이라고 그래서 한참 2009년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해서 경매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 방송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투자도 투자지만 뭔가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게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뭐 저도 보니까 이게 돈을 뭐 조금 만지면 그때는 뭐 나름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단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물론 투자와 관련된 게 주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제가 2013년에 이제 건대에서 석사를 하게 되고 2017년에 한양대에서 박사과정 이제 수료까지 했고요.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갈망이 되게 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단순하게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큰 부동산 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냥 아파트, 뭐 땅, 뭐 경매 아니면 뭐 상가 이런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뭔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상업시설들을 만들고 분양을 하는 어떤 일련의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시는
어떤 뭐 공무원의 관계 기관들 다양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좋지만 그러한 세상의 넓은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레디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분을 만나면 저는 뭐 사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상당히 또 한 걸음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어떨까요?